내가 미투 브랜드를 당하게 될 줄은 몰랐어. 네이밍도 굉장히 좀 유사하고 위에 이제 우리 덮밥 모양의 로고, 그다음에 띠, 메뉴판에 이 구도까지 똑같이 따라하는 게 구성들마저도 거의 똑같이 베껴놓은 것 같아. 벤치마킹을 넘어서서 똑같이 해놨다라고 보여. 점주님들이 뒤에 다 있고 내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로고, 브랜드 시스템, 메뉴 구성, 메뉴판, POP, 인테리어까지 너무 무분별하게 이 브랜드를 베끼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가 대한민국 창업 시장에 있어서 공익을 나는 해친다고 보는 거야. 대표님, 기분이 매우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사실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솔직히 좀 짜증이 좀 많이 나. 최근에 내가 이 영상을 다뤘었잖아. 이 미투 브랜드들이 난립하면서 상권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영상을. 이 미투 브랜드들의 난립이 어떻게 보면은 이 창업 시장에 굉장한 폐해라고. 근데 영상을 이제 올린 지가 몇 달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미투 브랜드를 당하게 될 줄은 몰랐어. 이 영상을 지금 이제 다루게 될 건데 이걸 내가 다루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시작을 할게. 이 대한민국 창업 시장, 특히나 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이 원조 브랜드들의 수많은 실패와 고민과 그리고 노력들, 이런 것들을 거듭해서 만든 브랜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게 하는 이 미투 브랜드의 난립인 이 고질적인 문제, 더 이상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사회의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찍는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우리의 점주님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대표님,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대표님이 1992 덮밥자그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내가 이제 군산에서부터 장사를 시작하고 과천 경마장에서도 장사를 했었고 그러면서 배달 브랜드를 한 6개 정도를 만들었었고 그러면서 만든 이 덮밥자그리라는 브랜드야. 사실은 메뉴 테스트만 수천 번도 더 한 거고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인테리어 컨셉, 이 방향성, 이 구성,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엄청난 실패도 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하면서 만들어낸 브랜드란 말이야. 어쨌든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이 가지 않은 곳이 없는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모든 시스템과 모든 메뉴와 이런 거를 집약체로 해놓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신경을 써서 2년 반 전에 만든 홀 매장이기도 하고. 우리 일단 외부 메뉴판부터 한번 봐보자. 자, 이게 지금 우리 메뉴판이야. 외부에 있는 메뉴판이고, 이 메뉴판을 보게 되면 이 메뉴판도 내가 4번 이상의 수정을 거쳐서 만든 메뉴판이고 베스트 메뉴와 이런 구도들을 내가 고민을 해서 만든 메뉴판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지금 나를 미투하고 있는 이 브랜드는 그냥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베낄 수가 있는지 일단 이해가 안 되고, 이따 한번 보여줄게. 이제 매장 내부를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봐보자. 자, 이 매장 내부 같은 경우도 우리는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고 손님이 이제 배식을 자동으로 받게끔, 그리고 퇴식도 직접 자율적으로 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데 요것도 그대로 베꼈고, 그리고 이 적립률 같은 경우도 우리는 7%를 원래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여기는 이제 10%인가를 또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 이런 손님 이런 편의사항들까지도 거의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 네. 그리고 음식 나오는 것과 음식 퇴식하는 곳, 이런 것까지 똑같이 베꼈더라. 이게 어떻게 우리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이 이 로고와 메뉴판의 구성과 이 시스템과 메뉴와 이런 편의시설까지 어떻게 똑같이 따라할 수 있냐는 거지.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이거 우리가 이제 하는 이 한상 구성이지.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 이게 어떤 이유냐? 우리는 이 자율 배식과 자율 퇴식을 하기 위해서 이 손님 테이블들이 웬만하면 뭐가 안 묻어야 되니까 이거를 한 거고, 여기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유행도 하고 하면서 내가 이제 한상 구성에 아예 다 담아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우리는 뭐 세트 메뉴 이런 것들보다도 이 한상에 담아야겠다라는 기획을 통해서 만들게 된 구성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까지 따라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자, 이 POP 같은 경우도 우리도 이 보면은 이런 그림을 해놨는데 어떻게 이 또 그림까지 똑같이 따라하고 이 로고가 밑에 있는 것까지 이런 POP의 구도와 이런 것까지 다 똑같이 따라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원조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만들었을 텐데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베낀 다음에 우리는 이 브랜드 처음 봅니다 라고 하면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브랜드 혹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금 그럼 우리가 앉아서 한번 하나씩 한번 뜯어보면서 한번 봐보자.
자, 여기는 원래 땡땡 덮밥이라고 그냥 덮밥집이었어. 덮밥 아이템으로 배달 매장을 넓히고 있었고, 이 브랜드도 배달 시장의 한계를 느끼고 좀 홀매장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번에 브랜드명을 좀 바꿨더라고. 내 브랜드랑 굉장히 유사한 땡땡 덮밥 앤 짜글이야. 네이밍도 굉장히 좀 유사하고, 자, 이 로고를 보면 위에 이제 우리 덮밥 모양의 로고, 그 다음에 띠, 그 다음에 이 구도 밑에 글귀까지 거의 뭐 완벽하게 베껴놓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 이건 벤치마킹인지 어떻게 좀 베낀 느낌인 건지 너가 보긴 어때? 근데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이거는 그냥 따라한 건데요. 어쨌든 내 의견은 그냥 로고고 브랜드명이고 좀 베낀 거라고 밖에 사실 생각이 들지 않아. 자, 다음에는 한번 메뉴판을 봐볼까? 이게 이제 우리 외부 메뉴판인데, 보면, 자, 오케이, 로고는 그렇다 치자. 이게 이제 외부에 있는 외부 메뉴판인데, 여기가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해놓은 거, 그다음에 여기 매장의 이 메뉴판이야. 참 희한하게도 메뉴판에 이 구도까지 똑같이 따라하는 게 난 처음에 여기를 보고 우리 매장인데 누가 이렇게 뭘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흡사하게 따라했어. 그러니까 구도 자체가 아예 똑같은 거지 사실. 자, 여기 메뉴판에 구도도 똑같은데 이 메뉴를 찍어 놓은 사진의 형태조차도 똑같다라고 거의 보여지거든. 그리고 심지어는 이 구성들마저도 거의 똑같이 베껴 놓은 것 같아. 메뉴 구성도 보면 우리 일국이 떡밥 짜글이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지. 그냥 한 세트로 나오는 한상 구성으로 하는 한상 차림을 여기도 한상 관련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고 메뉴판에 구도까지 아예 동일하게 해놨다는 거야. 이 한상 구성에서도 보면 뭐 김가루라든지 참기름을 주는 것들까지도 뭐 그냥 아예 벤치마킹을 넘어서서 똑같이 해놨다라고 보여줘. 심지어는 그릇의 형태, 색깔만 다를 뿐 그릇의 형태도 거의 카피를 해놨다라고 보여지는 거지. 이거 보면 그냥 사실은 완전 똑같이 나는 보여지는 거야. 자, 그래, 여기까지도 그냥 오케이. 좀 더 이제 내가 열이 받는 거는 각종 POP라든지 우리 고객 편의사항들까지도 그대로 카피를 해놨어. 자, 이거 보면 이런 이제 우리가 POP가 있어. 우리는 이제 외국 손님들도 공략을 하니까 이런 영어까지도 이제 써놨지만 이런 네. POP라든지 혹은 우리가 이제 뭐 가글을 준다든지 이런 고객 편의 시설들을 제공하는 것들까지도 똑같이 그냥 카피를 해놨어. 한번 봐보자고. 이것도 뭐 거의 이제 흡사하다고 보여지고, 보면 밑에 이제 이 로고가 거의 뭐 동일한 위치에 있으면서 열심히 이제 카피를 한 흔적이 역력하게 나타나는 거지. 자, 그리고 심지어는 이 매장의 시스템까지도 똑같이 따라 해놨어. 키오스크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배식 퇴식을 자율 셀프로 하는 방식인 거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적립률 7%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그대로 카피를 해놨더라 라는 거고, 솔직히 뭐 메뉴나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뭐 좀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모든 시스템과 인테리어 그리고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까지도 거의 그대로 이제 카피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좀 열이 받는 거야.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단편적인 것만 지금 봤는데 이게 벤치마킹일까 카피일까? 나는 아무리 이거를 그냥 내 주관을 빼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카피 같은 느낌이 너무나도 짙게 나는 거야. 예전에 이 2차돌이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1차돌이라는 카피 브랜드가 등장해서 이 브랜드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제 행위 금지 소송을 낸 사건을 알고 있어? 한번 그 사건을 한번 같이 봐보자. 자, 카피캣 멈춰 1차돌을 상대로 최종 승소한 2차돌. 어떻게 보면은 이 2차돌이라는 브랜드가 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인테리어를 조금 변형시키고 구성을 조금 변형시키고 1차돌로 거의 뭐 완전히 카피 형태로 해서 나왔던 브랜드인 거지. 이 카피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기도 하고 법적인 제도도 미비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제 이런 조치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차돌의 승소로 앞으로 업계에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소송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야. 사실 이 브랜드도 이거랑 다를 게 뭐냐는 거야, 내 말은. 결국은 이런 1차돌 이런 카피 브랜드들은 근본이 없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데
왜 잘하고 있는 사람을 같이 건드려서 괜히 피곤하게 만드냐는 거야. 어쨌든 이 브랜드 베끼기라는 거를 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라는 거지. 내가 이 제보받은 이 땡땡 덮밥 뭐 짜글이라고 만든 이 브랜드를 내가 정말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무분별하게 그냥 카피를 하는 브랜드들이 원조 브랜드들의 가치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 심지어는 소비자가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나는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이거는 내가 반드시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고객은 이런 비슷한 브랜드들이 난립하기 시작하면 이제 실증을 내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착각까지도 하는 거고, 우리 브랜드였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는 누가 봐도 진짜로 피해를 결국은 일국의 덮밥 짜그리가 보게 될 거라는 게 뻔히 보이는 거고, 왜 가만히 이렇게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본인 거나 잘 하시지 왜 카피를 해서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다뤘던 뭐 봉구 비어를 그대로 카피하는 막 뉴욕 비어, 뭐 춘자 비어 이런 것들 완전 똑같이 그냥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형태로 하는 건데, 이런 브랜드가 이제 난립을 하고 결국 어떻게 되냐는 거야. 결국 자기들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 왜냐면 근본이 없거든. 나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분통 터지는 거야 사실. 내가 그래서 이 브랜드에 메시지를 보내봤어.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더 가관이야. 한번 같이 봐볼까? 마치 우리 브랜드를 이제 처음 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들이 뭐가 찔리는지 여기서는 뭐 이제 땡땡 덮밥이라고만 얘기를 해. 덮밥자글이라고 분명히 자기들이 상호를 쓰고 있는데 그건 또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심지어 내가 보니까 상표권도 뭐뭐 땡땡 덮밥이라고만 쓰고 있는 거야 심지어.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브랜드 대표 계정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대표가 등장을 해야지 내보내고 있어?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여기가 지금 정보공개서가 2024년 8월 30일 날 등록이 됐는데 그 전까지 어떻게 가맹 사업을 했는지를 모르겠어.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내가 얘기를 할 부분이야. 본인들의 덮밥 특성을 살려서 수년간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2024년 8월 30일 날 정보공개서가 등록이 됐다고. 자, 이거를 만든 나는 기분이 어떨까? 말도 안 되고 사실은 이제 웃기기도 해 그냥. 그리고 또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인스타도 운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더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어쨌든 뭔가를 만드는 건 다 자유인 거고, 벤치마킹도 여러 분야에서 발전시키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덮밥과 짜글이 이거는 내 거다 이런 게 아니고, 로고, 브랜드 시스템, 메뉴 구성, 메뉴판, POP, 인테리어까지 너무 무분별하게 이 브랜드를 베끼는 거를 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가 대한민국 창업 시장에 있어서 공익을 나는 해친다고 보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계속 무분별하게 생기면 누가 이걸 만들어서 하겠어. 그냥 카피하고 그대로 그냥 카피해서 카피하고 뭐 새로울 게 없다는 거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목소리를 반드시 내고자 하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나는 이 끊임없이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런 피해 사례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태에 대해서는 계속 목소리를 내고자 해.